안녕하세요. 지금부터 GNLC 국내 실무협의회 출범 기념 웨비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행사를 보고 계실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맡고 있는 오혜재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웨비나의 사회자로서 참석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1년 정도 저희가 걸쳐서 준비를 해온 GNLC 국내 실무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GNLC 관계자분들과 직접 뵙고 저희 실무협의회 출범을 축하를 하고 싶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영상으로밖에 좀 뵐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식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외 GNLC 및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다룸으로써 향후 GNLC 활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은 크게 기념 메시지, 주제 발표, 그리고 도시별 사례 발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순서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기관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기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광호입니다. GNLC 국내 실무협의회 공식 출범 기념 웨비나인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 실무협의회가 출범해 하는데 기여해 주신 윤여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또 문석진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각 GNLC 도시 사례 발표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또 UIL 데이비드 아츠아레나 유네스코 평생학습 원장님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국제기구이죠.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과학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은 GNLC, 그러니까 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재미있는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설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 학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문의까지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발표가 되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에서도 아마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남다른 견해를 기관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프랑스나 런던 같은 나라, 런던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죠. 영국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는 어떤 왕조 시대나 공화국 시대를 넘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도시이고 온 세계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또 공주, 안동, 구리, 남양주, 서대문 같은 도시들도 정말 세계인들이 친숙하게 알고 이 서대문은 어디에 있지, 또 공주는 한국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즐겨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실천되고 평생학습과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도 실천되는 그러한 장소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시도 우리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의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이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90%가 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뭐 완전 도시 사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힘이 핵심 원동력이 다 도시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도시의 큰 역할이 되어야 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학습도시는 2016년 35개에서 출발해가지고 2020년에 50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실질적으로 최다 회원국 도시 가입 국가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그 평생 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랜 그 논의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국내 실무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국내 평생 학습 도시에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잠시 그 국제사회의 교육 도용향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90% 이상 학습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계층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학습의 질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일단 학교에 못 가게 되고 학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비문외로 빠지고 악순환이 이렇게 더욱더 증폭된다는 그 큰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유일한 대안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원격 교육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여러 차례의 교육장관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계교육연합도 출범하고 여러 가지 국제 웨비나도 개최를 하고 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에서도 학습도시들의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SDG 4번 교육 2030 운영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일수록 학생과 청소년,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증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국내와 국제적으로 공교육의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원격 교육의 전환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퀴먼트나 기자재나 교사 훈련, 교직원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교육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 불평등 종식을 위해서 글로벌 연대는 더욱더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세계교육회의의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전 세계 약 10개국 정도에서는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아니면 왕이 있는 나라는 이제 왕이나 또 특별 교육 대사라고 할까요? 특별 교육 사절 그리고 약 60여 개국에서는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15개월 정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 관련 노력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말고 더 확대하자라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포용이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보고서 2019년에도 참여, 형평, 포용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추진을 하였고, 또 학습도시 세계회의 2019년 메데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도 평생 학습도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원칙으로 포용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교육 현황 보고서에서도 모두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는 포용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교육 현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역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을 이루면서 사회적인 위기를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 있어서 우리 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글로벌 실무 협의회의 역할이 아주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류와 논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높은 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90%가 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를 주제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특히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떤 평생학습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윤여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의 기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올해는 정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님과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문석진 회장님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뵈니까 더 반갑고, 특히 실무협의회를 오늘 이제 출범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돼서 상황을 좀 돌아보니까 학습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쪽에서 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도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도시에서 활력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그게 OECD에서는 교육도시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큰 흐름 속에서 도시에서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자체장이 계셨고, 그분의 의지, 결단 또는 뭐 선견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선언문까지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참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도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을 교육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유네스코에서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출범시키게 됐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위원장이 계시고 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 장관님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의 그 전체 직무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한 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 도시에 신청을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의지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두 사업이 별개로 떨어져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후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학습도시들은 그동안의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고 인정받은 그런 도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의결기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서 의사결정해서 어떤 일이 추진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실무진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사실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학습도시와 같이,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도시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에서 실무진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죠. 저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한 5년 동안 경과를 좀 지켜보고 그동안의 실무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런저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점들도 다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도시 지정을 했습니다만, 학습도시가 계속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냐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김광우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의미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실을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학습도시를 좀 더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데 큰 계기 또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와 소통하는 창구로 삼아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실 실무협의회 구성원님들도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끌어올리는 일과도 맞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가 각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면서 지역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려면 결국에는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지와 또 실천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까지 다 저희 세 기관 단체가 앞으로도 잘 협력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장님의 기념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무협의체가 발족이 됐는데요.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그리고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무자분들이 가장 긴밀하게 협의체를 오늘 발족을 해서 출범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의 평생학습 모든 도시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오늘 실무협의체 기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의 우리 학습도시의 방향 10년 뒤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 177개 이렇게 되어 있고 GNLC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는 이제 50개,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229개의 도시 중에서 50개면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 특히 뭐 2030을 떠나서 당장 2021년을 생각하면 김난도 교수가 이제 매년 연도별로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트렌드의 제목이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카우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띠해죠 내년이. 그리고 백스인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백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신의 그 어원 자체가 소입니다. 바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카우보이가 소를 이렇게 길들이듯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에 끝날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학습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한쪽의 사진은 학습 현장의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책상이 쭉 있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사진처럼 여러 가지 화상이 랜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연결돼서 언택트 시대에 그래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사회를 구축하고 또 국제 네트워크로서의 학습도시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르헨티나 학습도시 GNLC 도시인 빌라마리아에서 그 빌라마리아의 곡물 창고를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학습도시 공간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이렇게 당장 전 세계적으로 좀 몰아닥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속가능성 문제 당연히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관점 자체도 미래를 또 내다봐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우리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총회를 하면서 꽃의 도시 바로 이곳에서 본 곳 중에 하나가 시에라 지역의 케이블카입니다. 바로 이 케이블카로 닿은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곳이 빈민가이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아직도 총기와 그리고 마약이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돈으로 1,000원의 비용만 있으면 그 고지대에서도 쉽게 학습이 가능한 시내로 접근이 되고 또 직장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GNLC는 약자를 위한 포용의 도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고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도시 간의 연대입니다. 우리 GNLC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함께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에 저희는 도시 간의 연대를 위해서 1,500개 도시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티 플랫폼 주간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GNLC 학습도시는 주제별 클러스터를 가지고도 움직이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양시와 연수구와 그리고 오산시가 각 클러스터를 리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이런 단순 리드를 떠나서 세계 도시들과 함께 연대하는 연대성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갖춰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계 허물기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연수 과정 중에 들렸던 맨체스터에서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을 매개로 해서 했던 연구를 저희가 직접 들었던 이런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흡연, 또 여성의 수명, 간호 인력의 수, 이러한 또 암 발생률 등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평생학습과 관련 없어 보여도 바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결국은 평생학습의 모든 영향이라고 보고 우리는 경계 허물기에 대한 영역을 또 평생학습에서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영국 런던 러닝 앤 워크라고 하는 기관에서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학습을 위한 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에 연결된 세상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사회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투자를 해주어서 신기술로 맺어질 수 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을 좀 더 빠르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술이 우리 GNLC 회원도시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학습 인프라 투자가 도시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평생학습의 관점은 학습자 중심입니다. 이제는 학습의 시대이고 그래서 학습자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를 금년도 겪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도에 백신, 치료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학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여진 사진은 시티릿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100년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평생학습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의 평생학습 도시의 역사는 20년쯤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티릿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고 항상 우리의 평생학습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의 열정이 시티릿처럼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실무협의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4개 도시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와 협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위기 관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용, 연대, 그런 여러 키워드들을 중요하게 저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GNLC의 총괄 기관인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저희가 UIL로 잘 알고 있죠. UIL에서도 원장님께서 실무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는 그 기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독일 함부르크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랑 직접 함께 하실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저희가 데이비드 아처아레나 평생학습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r. Gwang-go Kim,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r. Yeo Gak-yoon, President of NILE, Mr. Seo Jin-moon, Chairpers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dear ladies and gentlem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in 2013,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trong partner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at the local level. With their dedication to lifelong learning,
Korean cities have been an inspiration to many other members of the network and helped to strengthen it during the past year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ho has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the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in the country and made consistent efforts to coordinate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learning cities in the network. With the recently published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GNLC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Commission has made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systematically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network in Korea. I'm confident that the newly established Working Level Council for the UNESCO GNLC will be a useful and effective mechanism to coordinate and suppor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etwork in Korea. I would like to thank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and the Korean GNLC member cities for their dedicated efforts. They are true pioneers in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While the philosophy of lifelong learning has a long tradition, it is also a concept that is changing constantly. In particular, the rapid advances i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the ways in which people acquire new knowledge and skills. New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have great potential for expanding access to learning and enabling people to learn anywhere and at any time. The issue of access to education and learning, in particular for vulnerable groups, has become even more relevant during this year because of the global COVID-19 crisis, resulting in the clos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crisis has posed numerous challenges to governm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had to ensure continuity of learning, managing the rapid transition to online provision. The COVID-19 crisis also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As we see a diversification of learning spaces and modalities, the boundaries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are becoming increasingly blurry. The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works towards making learning opportunities available to all people around the globe, fully exploiting the potential of new learning technologies and initiating the transformations necessary to create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Through policy advice, capacity building, research and monitoring, as well as networking, we support countries around the globe in this endeavor. Our recent report, Embracing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shows that a process of deep transformation is necessary to realize lifelong learning for all.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learning cities. Learning cities play a crucial role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at local level. By embracing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many Korean cities have been able to build flourishing urban communities. Today,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largest number of member cities in the UNESCO GNLC, with 50 cities now part of the network. These Korean cities have been strongly engaged in the work of the UNESCO network. 3 cities, Goyeonsi, Osansi, and Yeonsu-gu, have taken on the role of cluster coordinators and have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within their thematic clusters established in 2019 as part of the GNLC strategy. To mention one recent example of this commitment, the city of Yeonsu-gu co-organized a highly successful onlin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citizenship education at local level, which was very well received by the global community of learning cities. Furthermore, I wish to recall that 3 Korean cities have received the UNESCO Learning City Award for their achievements in lifelong learning, namely Namyeongsu-si, Suwon-si, and Sedaemun-gu. Today, the Korean learning cities serve as a role model for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of course, other members of the UNESCO GNLC. Today's webinar
provide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achievements of Korean learning cities. It also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phase in the development of the network with greater coordination, which will also facilitate and further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GNLC Secretariat at UAL.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the GNLC in member states and in coordinating its expansion and functioning at national level. No doubt that the Korean Working Level Council will attract much attention from other member states and inspire other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eager to guide and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GNLC in their country. I wish to congratulate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for this initiative, and I look forward to our future cooperation. Thank you. 예, 사실 원장님께서 이 실무협의회 메시지를 요청드렸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이 뭔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또 이제 50개의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그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4개 기관의 그 기관장님들의 기념 메시지를 다 들었고 네 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비나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주최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각 준비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님께서 도시들이 알아야 할 GNLC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GNLC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GNLC에 가입한 시기나 혹은 뭐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혹은 아직 GNLC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평생학습 도시 관계자분들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먼저 UIL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IL과 유네스코의 차이점은 뭔지, UIL의 공식 한국 명칭은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UIL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입니다. 이 UIL은 유네스코이면서 유네스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카테고리 1 기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 있지 않지만 예산 및 인사권을 유네스코가 직접 관할하는 직속 기관입니다. 앞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독일 함부르크에 있고요. 처음에는 유네스코 교육원으로 설립이 됐는데 2006년에 UIL로 기관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국내 명칭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 혹은 유네스코 평생학습 기구 등 다양한 명칭이 좀 혼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엔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UIL은 평생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기관입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1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성인교육회의 2022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 회의도 UIL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모인 목적인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분야 이제 유네스코의 주요 공고문이나 협약 이행 촉진이라든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자료 발간, 배포 등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 GNLC는 이제 앞서 발표를 들으셔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일단 2013년도에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서 GNLC 구축 사업 승인이 되었고 담당 기관으로 UIL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또 베이징에서 첫 번째 ICLC 회의가 개최된 회의이기도 한데요. 이 회의에서 학습도시 구축에 관한 베이징 선언문이 나왔고 이 선언문에 학습도시의 핵심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GNLC가 공식 출범을 했고 각 국가별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국내 GNLC 업무 담당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64개국 229개 도시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다 가입이라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이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나일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함께 지금 이 GNLC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NLC는 설립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 내 평생학습 증진을 통해서 SDG의 4번과 11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4번은 아시겠지만 양질의 교육이고요.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달성입니다. 전 세계의 이 도시들이 모여서 정책 대화 및 동료 학습을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서 영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학습도시들의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과 15년의 회의는 학습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GNLC의 기반을 설립했다면 2017년과 2019년에 열린 두 회의는 GNLC의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제5회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대한민국의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가 글로벌 보건교육과 위기 대응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대응에서 도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올해 경험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내년 회의에서 잘 다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GNLC 신규 가입 절차는 연 1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국내 평생학습 도시에 가입한 도시 중에 진행 절차를 통해서 1년에 3개의 도시가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 3개 후보 도시 중에서 UIL에서 최종 심사 및 가입 승인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후보 도시 3개는 전부 다 가입을 했는데요. 점점 이 GNLC의 신규 가입에 좀 인기가 높아진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경쟁률이 점점 세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저희가 기쁘면서도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인데요. 좀 전에 그 아추아레나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남양주시, 수원시, 서대문구에서 각각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 목적은 모두를 위한 이 평생학습 증진 및 학습도시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인데요. 이제 내년에 또 이 후보도시 추천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학습도시 관계자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GNLC 클러스터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4회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GNLC 이행 전략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추아레나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클러스터에는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평등 및 포용, 교육계획 모니터링 평가, 세계시민교육, 기업가 정신, 건강과 복지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문해 이렇게 7가지 주제가 있고 이 클러스터는 4가지 활동 영역에 따라서 관심 있는 도시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클러스터에는 코디네이터 도시를 2개 혹은 3개 선정을 해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한국에서 3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실무협의회는 국내 GNLC 활동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국내 활동 주체들 간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GNLC 활동에 대한 한국의 선도적 기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5일에 한국 GNLC 운영 지침을 제정을 하면서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웨비나를 개최하면서 실무 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 GNLC 운영 지침의 제3장 실무협 운영 골자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국내의 관계기관단체 3곳,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기관단체의 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GNLC 가입도시 전체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일단은 GNLC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을 추진을 하고 각종 진흥 사업 등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 운영을 위한 회의나 워크숍 등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일단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직 그렇게 많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확보된 교육부 국고 등을 활용하여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실무적이고 간단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는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도시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도시와 도시의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GNLC에 가입해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GNLC랑 관련된 정보나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활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이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평생학습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 이세정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평생학습 도시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를 할 때는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제가 감히 제목을 달았었는데 저희 코로나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도시에서의 우리의 현황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GNLC가 지향하는 목표와 우리의 평생학습 도시가 어떻게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지 과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료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와 이에 따른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평생학습 도시들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방안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순서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코로나19 이전 이후로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감, 그리고 걱정, 우울감의 정서적인 지표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각각의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행복감은 전년도보다 0.5% 감소하고 걱정은 1.1%, 우울감은 0.7% 증가함으로써 소위 이제 일상화된 단어가 되었죠.
블루라는 그런 정서적인 우울감이 많이 증가한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해질 때마다 사회적 혐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안 좋은 영향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서 나타나는 코로나 발생 전후 활동의 영향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활동의 영향 분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주중보다 주말에 활동량 감소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다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코로나 발생에 더 민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 주 연령층보다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이동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서 양극화된 그런 취약 그 계층들의 그런 코로나 영향이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상업지역, 관광지, 그리고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의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이동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 패턴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생활 패턴 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에 함께 고려를 해볼 수만 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또한 많이 변하게 만들었는데요.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이제 익숙해진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택트, 온택트로 대변되는 우리의 일상은 집과 가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모임이나 이동량이 모두 감소했고, 이러한 상황은 소위 일상이 실종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개인 위생과 공공장소에서의 위생 관심, 건강 관심, 보건 관심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내년도 연수구에서 그러니까 세미나 주제가 그 세계 보건교육 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이 상황과 굉장히 직결되는 현안 주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집콕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쇼핑 등 온택트 생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평생학습 현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도시들은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학습 도시들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정책, 전달 체계, 컨텐츠, 교육 강사 역량 강화,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에서 어떻게 사업을 변화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결과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습 도시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평생교육 사업을 각자의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정책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에서 온라인 병행 사업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자면 비대면 평생교육 사업으로서의 정책적 전면 전환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29억 원이었던 비대면 사업을 8월에는 69억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온라인 평생학습의 어떤 대전환을 가져왔다라고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은 물론 가능한 여건에서 소규모 집합교육, 분반식 교육으로 다양한 학습의 전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나 온택트 방식의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를 위한 스튜디오 마련이라든지 장비 구축을 통한 온라인 환경 개선 등의 정비도 학습 도시들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콘텐츠도 온라인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서 매뉴얼 제작과 학습 안내를 병행하고 있고, 파주시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온라인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가족 단위 평생학습으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전환하고 학습 관련 제작 키트들을 보급해서 가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소외되고 고립된 학습자 지원과 상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상담가를 양성한 다음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학습 상담을 진행해서 학습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소외된 학습자들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시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평생학습 강사들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서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로의 역량 강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 함양 교육들이 실시가 되어서 평생학습 교강사의 온라인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 교육뿐 아니라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까지도 계속해서 지원해서 수업의 질 관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문화학상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웨비나, 온라인 문예 한마당과 온라인 100일장 전시회 운영, 온라인 평생학습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온라인 동아리, 온라인 평생학습 공연 등이 수성구나 은평구를 비롯한 많은 평생학습 도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GNLC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평생학습 도시들의 정책 현황을 보면서 고민한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평생학습자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평생학습으로의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코로나19가 드러난 한국인의 세계라는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적극적이고 협조를 잘한 그런 시민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을 때 권위적인 성향도 그리고 수능적인 성향도 그리고 집단적인 성향도 이 코로나19의 방역 체계와 무관하다라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를 뽑은 것이 민주적 시민성과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특히 일상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언제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의 영역 중에 민주시민 역량교육이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평생학습 도시들도 추진하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콘텐츠 다양화와 함께 온라인 평생학습 적응력 제고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평생학습자 즉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학력 취약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일상에서 고립된 소외학습자를 위해서 학습과 복지 그리고 문화가 연결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그런 정책 학습 연계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상담을 통한 소통이 확대되는 지원 체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될 것일까라고 했을 때 지역 특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학습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지역 특화 온택트 학습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든지 성동구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이제 방문하지 않고도 온택트로 체험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접목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화된 온택트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마련과 그리고 학습, 복지, 문화가 연계된 융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제공이 꼭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사와 프로그램, 강의 자료 등이 함께 공유되고
교환될 수 있는 평생학습 풀 공유 체계가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으로 나와 우리와 지역을 이어줄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학습도시들이 지금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평생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나눠지고 그리고 사례도 발굴하고 연계 사업도 추진되고 그리고 특화 사업들은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의 견고한 실무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그 교육의 다양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향후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많은 사례가 공유가 됨으로써 서로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마지막 순서는 사례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표는 총 4개이고 지금 특별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초과되진 않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사례 발표는 7분 정도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례 발표의 첫 번째는 그 수원시에서 해주시겠고요. 김태희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부팀장님께서 도전과 화합의 뉴딜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수원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과 화합의 뉴딜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수원 사례를 발표하게 된 수원시청 평생교육사 김태희입니다. 저희한테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7분이라는 길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숨도 쉬지 않고 신속하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 GNLC의 활동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원시는 2017년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이래로 GNLC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9개국 563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전 세계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모이셔서 아주 심도 높은 평생교육 발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데이비드 아추아레나 원장님을 비롯한 최고의 평생학습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펼쳤습니다. 여기는 UIL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UIL에서 개발한 학습도시 구축 사례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원시가 인정받은 학습 접근성에 대한 영상을 좀 독특하게 테드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생학습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학습도시 구축 사례에 대한 공유를 함께 같이 하게 되는 정보 제공하는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요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엇보다 진부하지만 코비드-19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어떤 충격과 고통이 올 한 해를 다 장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 추진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 대공황 내지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국적인 요소로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도 굉장히 고통받은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 2년 전부터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규모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부터 평생학습 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후에 또 반갑지 않은 코로나라는 손님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그 수원시에 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 큰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이 있는데요. 이 2개 기관은
합쳐서 한 연 30억 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수탁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 갈등들이 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자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의 어떤 성과도 누렸지만 이게 9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점들, 갈등이 내외부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좀 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갈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위기로만 치닫는 그런 경우만 있는 건 같진 않아요. 기회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평생학습이라 할 수 있었고 평생학습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득도 많이 했고 내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 변화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평생학습 이념, 유네스코의 평생학습 이념은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학습권을 그리고 교육권을 시민에게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이념을 토대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뉴딜 정신에 입각해서 혁신과 포용으로 두 개 기관을 통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설득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수렴을 했습니다. 학습관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2개월 남짓 됐는데요. 이제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을 통합을 하면서 보편적인 시민,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다가갈 수 있고 평생학습으로 모두를 품어보겠다, 시민 모두를 품어보겠다라는 어떤 일념하에 통합 운영으로 거듭나려고 저희가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사회는 포용적 학습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투자.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주요 핵심 요소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 투자입니다. 결국엔 뭐 제가 평생학습 전문가라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투자는 평생학습이 주요 골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도 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투자를 위해서 평생학습을 밑바탕으로 해서 GNLC 활동에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그 안동시로 가볼 텐데요. 그 진세경 안동시 평생학습진흥팀장님께서 성인문해교육 네트워크 활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안동시 활동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재경입니다. 먼저 GNLC 국내 실무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이번 웨비나에서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동시는 2003년 대구 경북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었고 2010년 IAEC 가입 그리고 2019년 GNLC에 가입하여 국내외 우수한 학습도시들과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GNLC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학습도시뿐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안동시가 2022년도에 개최되는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GNLC 회원도시와 전국 평생학습도시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GNLC 실무예배 출범 기념 웨비나에서 안동시가 발표할 사례는 성인 문해교육 분야 중에서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안동시는 2004년부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외부 지원액을 제외한 안동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2020년 현재 5개의 문해교육 전담 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해교육 사업 중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2.5배에 달할 만큼 넓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의 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읍면 단위의 농촌 지역 비문해자 등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4년 K-워터와 함께 공동사업 제안을 통해서 안동시는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K-워터에서 지원받은 3천만 원으로 3개 면에 47명을 대상으로 한글 배달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한글 배달 교실 예산이 K-워터에서 1억, 안동시에서 1억,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 지역 16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워터에 이어서 두 번째 네트워크 파트너는 바로 안동병원입니다. 안동시의 성인문해교육은 한글 교육뿐 아니라 지역의 종합병원인 안동병원과 협약을 통해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수업이 있는 날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공부하러 온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병원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병원에서도 흔쾌히 의료봉사를 수락해 주셔서 분기별로 늦깎이 학생들의 교실로 찾아가서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파트너는 안동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입니다. 비문해자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협조를 받아 어르신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손주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평생 소원을 풀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문해교육이야말로 꼭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촌 지역의 한글 교실을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가 독거노인이거나 노인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글 교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난 상처는 밴드를 감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계신 늦깎이 학생들을 위해 SNS 밴드를 교실별로 개설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각 반별로 개설된 밴드에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수업 사진과 함께 오늘은 뭘 배웠고 누구는 감기에 걸렸고 어떤 학생이 반장을 했는지 글을 올리며 외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도 좋아하시지만 늘 전화로 안부만 묻던 자녀들이 더욱 좋아하고 댓글로 영상도 올려주십니다. 택배를 이용해 간식도 보내주시고 앉아서 공부할 때 허리 아프다고 좌식 의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동시의 성인문해교육은 지자체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기업, 병원, 그리고 비문해자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례입니다. 올해는 한국 남부발전에서도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에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해서 3년간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한글 배달 교실에서 2017년부터 문해 시집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시집 또한 지자체나 공기업의 지원 예산이 아닌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 국민의 모금액으로 발간되며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 문해교육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3개소였던 한글 배달 교실이 16개의 한글 교실로 성장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인 문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문해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단체장의 문해 교육에 대한 인식, 둘째, 문해 교사의 철저한 관리, 셋째,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참여 유도, 네 번째,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사례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해 2020년도 GNLC 신교가입 도시 사례인데요. 이지영 공주시 평생교육과 주무관님께서 평생학습도시 공주의 성찰과 도전과제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공주시 평생교육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 공주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정한 알밤? 아니면 교육도시?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공주 사범대나 공주교대 출신의 훌륭한 교사들이 충청을 넘어서 전국으로 나가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공주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의 변화와 다음으로 공주시 평생학습 도시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평생학습도시 주요 연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6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올해 GNLC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에는 리더의 의지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는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게 평생교육 기반 조성이나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공주시 평생학습도시 비전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통해 체계를 갖추고 시민 참여, 지역 특화된 평생학습 활성화와 삶과 학습, 일의 선순환 구조로 시민과 함께 생동하는 배움의 숲 공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전달 체계입니다. 시민의 학습이 어떻게 마을 단위까지 전달되는지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추진의 하드웨어는 시 전체, 중권역, 소권역, 마을 단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16개 읍면동을 단계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6개의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됩니다. 소프트웨어인 운영체계로는 읍면동 평생교육협의회와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 평생학습이 읍면동으로 가면 주민자치와 만나게 됩니다. 읍면동 평생교육협의회는 마을교육 자치의 핵심 동력으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평생교육사가 권역별로 배치됩니다. 공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과 참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교육도시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인문자원을 평생학습화했습니다. 풀꽃문학관,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바로 그 중심에 풀꽃문학관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계시죠. 그리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기억하시나요? 네, 인당 박동진 명창의 예술혼을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민대학에서는 공주대와 협력하여 공주학,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전체가 학습 공간입니다. 지역 기반 평생학습 자원을 발굴하고 또 이 발굴한 자원들을 학습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민자, 어르신 문해교육 등으로 소외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과제를 학습 과제화하여 학습과 일,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 공주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도 온라인이나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평생학습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층의 교육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도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촌 지역의 온라인 학습 인프라가 취약했고 발달 장애인이나 문해학습자들은 온라인 학습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도시 공주의 이점을 살려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유관 부서나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과제입니다. 주민생활권 기반의 평생학습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학습 자원 발굴과 학습의 발현, 평생학습으로 주민이 성장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민학습은 지식 습득을 넘어 실천하는 시민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주시는 GNLC 회원도시로서 지역사회 곳곳에 배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 공동 프로젝트 참여로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GNLC 가입을 준비하다가 읽은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렇듯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목표의 실천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공주시는 학습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시민 참여와 특화된 공주시만의 평생학습을 토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공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시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가 남았는데요. 김재현 구미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사님께서 평생학습의 발상지 구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학습 지도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구미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청 평생교육사 김재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함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평생교육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그 평생학습의 발상지 구미 지속가능 발전 학습 지도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평생학습 도시 구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구미는 아시겠지만 국가산업단지 형성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구미라 하면 기업가, 공단의 도시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구미의 특성은 평생학습 이전에 불러왔던 사회교육, 이 사회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구미공단의 일선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수많은 여성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찍이 하게 되었고, 이는 1976년 지자체 최초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그리고 시지경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또 1982년 현재 구미시 평생교육원의 전신인 청소년 교육원을 설립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8년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단체인 한국사회교육협회 창립을 우리 구미 금오산에서 가지면서 구미는 감히 평생교육의 발상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2009년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그리고 15년에 아태지역회의 개최, 2016년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미는 현재 인구 42만의 도시로 평균 연령 38세,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 고령 사이에서 아주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였던 도시로 재정 자립도 50%를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여파 등으로 기업이 이탈하고 또 문 닫는 경우가 가속화되기도 해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구미는 당초에 지금 구미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던 선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업단지 형성으로 인해 현재 구미시로 통합되었고 이에 수많은 기업,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외부인이 많이 유입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미는 현재 직업, 일자리 유무에 따른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이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젊은 도시임에도 문화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적습니다. 또한 지역 내 특성화 고교나 4년제 대학이 없고 유아보육 인프라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구미는 당초 성인, 근로자 중심, 간 주도의 사회교육 시스템에서 16년 GNLC 가입을 기점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전환, 시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평생학습도시 구미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배움의 공유, 그리고 학습 연결망 학습 지도 구축을 설정하게 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대상별 교양대학과정을 개설, 졸업 후 지역 봉사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또 유치부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직업 진로 체험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자활,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전 대상, 전 영역별 평생학습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학습 공동체 구축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인문마을 공동체가 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운영위원회가 구성,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과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마을 라디오, 학습 동아리 축제 등을 통한 공동체 주민 간 공동유대감, 공동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들이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배움들로 이어지고 학습자 간 배움의 연계로 이어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시민의 자발적인 공간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권 근거리 학습 공유 공간인 마을 배움터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러닝맨, 재능 공유 플랫폼 나도 강사다를 통해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학습자가 내일의 강사로 또는 강사가 학습자로 이어지는 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을 인문학 사랑방을 통한 생활 인문학 강좌, 마을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주민 리더인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및 지원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실현, 시민 중심의 학습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미 사업은 지금까지 마을 배움터 20개소, 평생학습 동아리 52개,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215명, 그리고 ESD 실천 마을 학교 3개소, 읍면동 행복아센터 27개소 등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학습망을 구미시 전 지역으로 촘촘히 배치, 연결하여 빈틈없는 평생학습 연결망, 학습 지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적인 학습망을 또 구미 지속가능 발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포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금 하나로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오프라인 모임만이 아닌 상시 온라인 협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각각의 학습망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모여 학습의 과정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 나가고 시에서는 단순, 중개 및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 중심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연결망 구축으로 시민의 학습 참여도는 현재 25% 정도 증가하였고 학습 만족도는 90%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재능 공유 플랫폼은 구축 단기간에 5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년간 재능 공유 사례는 98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평생학습 구축망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정주의식은 15% 증가, 평생학습을 통한 정주의식 향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은 현재 지속가능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학습 지도 구축 과정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이 제대로 제공되어지고 있는가? 또 학습 연결망에서 플랫폼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통합되어야 하는가? 또 도시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서 간 협치를 위한 평생교육 체제와 평생교육원의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구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포럼과 향후 평생학습 시민토론 및 정책 제안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게 하라. 마을은 최고의 학습장이다. 배움은 지속 가능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구미는 이 세 가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는 평생학습도시 구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미시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개 도시의 사례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그 가입 시기나 도시별 특성,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각자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 활동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느덧 그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의 기관장님들께 짧은 폐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진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장님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국내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여러 학습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도시에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도시의 경험 공유하고 또 학습의 모든 내용들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여러 도시가 발표해 준 것처럼 지속 가능한 학습 도시로 계속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GNLC 우리 국내 실무협의체 출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수원, 안동, 구미, 공주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여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멍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공학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산업기술발전사 통사를 집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 집필을 하신 분이 이정동 교수님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 산업기술 발전이 도입기술 단계에서 그 다음에 체화기술 단계로 그리고 자체기술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도기술 단계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제목도 대전환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나서 바로 6.25 전쟁을 거쳤죠. 그리고 이제 산업발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온 전력을 다했을 텐데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지성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전했고 더더군다나 발전하는데 그냥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로 가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에 보인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제 민족적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고 도저히 발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동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의무교육 단계를 지나서 평생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 평생교육을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지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소화해내려고 노력했고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말 참조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되고 있으니까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례를 내적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세계에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라는 이 실무협의 계기를 통해서 그런 시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폐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 코비드-19 그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국내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웨비나를 겸해가지고 출범하게 되는 거는 그 역경 속에서 결실을 오랫동안 준비한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첫걸음, 굉장히 이제 자부할 수 있는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유익한 발표를 들었고 앞으로 이것이 횟수를 거듭해 나갈수록 보다 그 내실 있는 그 정보의 교류와 상호 학습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국제 교류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UIL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그 역동적인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사회에도 이렇게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윤여갑 국평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실무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기꺼이 참석해 주신 전국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여러분과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기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GNLC 국내 실무협의회 출범 기념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향후 실무협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연말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